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삼성 SDI 기다리던 쌍바닥 대응 방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삼성 SDI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물음표가 두 개네요. 아무튼 이게 지금 기다리던 쌍바닥인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리고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예, 제목이 이거였어요. 쌍바닥을 기다리자. 여기서는 아마 뭐 쌍바닥 자리야겠죠. 쌍바닥 자리 이탈하면 손절인데. 거기 가기도 전에 지금 쌍바닥 비슷한 게 나왔어요. 한번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 SDI 주가 분석은 이제 펀더멘탈 살펴보고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주가 파동 현재 위치, 주가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하고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SDI 실적, 그렇죠. 실적은 뭐, 그렇게 뭐, 사실 이제 배터리 업종이, 고평가되긴 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26조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그렇죠. 이게 그러면 한 30배 정도 되나요? 20배 정도 되나요? 그렇죠. 20배 채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게 삼성 SDI가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펀더멘탈이 나아요. 2차 전지 관련주 통틀어 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뉴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쌍바닥 비슷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매수 타점도 돌파해 버렸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바닥에서 터졌으니까 뭐 좋은 모습이긴 한데 사실 다른 좋은 종목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 덤벼들면 안 됩니다. 하락세에 있던 종목이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고요. 신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유자들은 뭐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보유자들은 어차피 그렇죠. 손절 안 하고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차트 분석 보시고, 음, 차분히 대응하십시오. 뭐, 예,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가 뭐, 그리고 하락세에 있던 종목이 갑자기 어느 날 100만 원 되지 않아요. 예, 차트 분석 보시죠. 삼성 SDI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예,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는 주가, 그래 까만색 전환선이 단기 이평, 빨간색 기준선이 중기 이평, 구름대가 이제 장기 이평이고요. 하늘색은 현재 주가를 26개월 뒤로 미룬 이제 후행 스팽이죠. 지금 주가가 전환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표는 볼 것도 없이 이제 하락세고 전환선도 하락세고. 근데 지금 아무튼 두 달 연속 양봉은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적은 있지만 양봉은 나오고 있다. 주봉상도 지금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세예요. 근데 이번 주에 반등이 세게 나왔죠.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락하면서 이렇게 전환선을 이렇게 몸통으로 뚫은 적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변화의 조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하락 중에 변화의 조짐. 일봉상 보면 지금 그렇죠. 주가가 이제 까만색 전환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빨간색 기준선이 아래에 있는 것 같고 사실 구름대까지 돌파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 상승 시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 정도면. 근데 오늘 윗꼬리가 달려가지고 사실 거의 이런 거는 음봉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인지 이거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행스팬도 사실 주가 위에 있긴 하네요.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상승세예요. 상승세. 일단은 이틀간은 상승세니까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그렇죠. 이게 하락세예요. 월봉상 보면 이게 월봉 캔들 차트인데 A, B, C. 근데 이제 이게 C파동이기 때문에 C파동은 결국은 이제 하락의 마지막이거든요. 끝나면 상승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C파동을 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주봉에서 보면 최고가가 여기니까 A, B, C잖아요. 근데 C인데 C파동이 원래 5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 2, 3, 4, 5. 삼성 SDI는 파동이 세기가 쉽습니다. 다른 2차 전지는 좀 세기 어려운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5로 끝나면 이게 좀 짧긴 해요. 3파동에 비해서. 근데 뭐 어차피 1파동도 짧은데 아무튼 여기서 끝나면 이게 상승세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진통은 좀 있을지라도. 그러면 더 이상 하락은 없을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쌍바닥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거래도 사실 최근 못 보는 거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거래 의미. 아무튼 뭔가 가바닥이든 진바닥이든 바닥 신호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을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 오늘 거래가 좀 줄었으면 좋았는데 아니면 뭐 거래가 더 세게 나와서 양봉으로 치솟던지 그게 아니고 어제 거래랑 비슷한 게 나오고 그냥 꼬리가 달리는 관계로 그렇게 오늘은 별로 썩 좋지는 않았어요. 거래가 줄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차라리 몸통이 작거나 꼬리를 달아가지고 좀 고점에서 팔아먹은 그런 냄새가 나니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쌍바닥 모양을 찍었거든요. 쌍바닥 모양 찍었고 중요한 거는 여기 일봉이긴 하지만 여기 가운데 고점 돌파했습니다. 쌍바닥짜리 가운데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매수 타점이거든요. 매수 타점 돌파해서 모습은 좋습니다. 근데 61선 지지와 이제 외국인이 오늘 다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은 그렇죠. LRS 급격히 돌리고 있고 RSI도 바닥권에서 50 이상으로 급격히 돌렸고 MACD 오실레이터 잘하고 있는데 오늘 이 꼴이 그렇죠. 썩 좋지는 않아요. 스토캐스틱도 급격히 돌렸으나 오늘 꼬리와 이제 거래가 어제랑 비슷한 거래 나온 게 일단 모양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꼬리랑 단기 고점의 모양이에요. 저 기관은 어차피 사고 있었고 조금씩 외국인이 문제였는데 외국인 어제 하루 사고 오늘 팔아버렸거든 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는 건지 이런 거 급등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급등 잘 안 합니다. 이런 거 막 쫓아가지 마세요. 이 급등 여기 보면 이 엄청난 이 벽이 있잖아요. 이 엄청난 벽 때문에 사실 꼴이 달린 건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손절 못한 분 손절할 기회를 준 거예요. 여기서 물려 있는 분이 어느 정도 물량을 털 수 있는 기회는 기회였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대응 방법을 한번 보면 어 그렇죠. 대응 방법을 보면 그렇죠. 대응 방법을 보면 지난번에 손절 라인이 여기였어요. 지난번 손절 라인. 그리고 그렇죠. 이게 어디서 밀렸냐면 밀린 라인이 요 라인이네요. 44만 3천 원.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 못한 사람들 정리할 수 있었고 사실 이거 단타 들어가신 분들이 뭐 팔았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오늘같이 꼬리를 단 날은 그동안 정리 못했던 분들이 이제 팔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일단 이걸 지켰는데 61선 지켰는데 다음 주에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이거를 함부로 덥석 물면 안 돼요. 덥석 물면 안 되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이제 물량을 줄이는 기회로 삼는 게 좋습니다.
주봉 한번 볼까요? 이게 어느 정도 위치인지. 고점의 위치가 딱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매수가 들어간다 이러려면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47만 4천 원. 그렇죠. 여기 그리고 이게 그렇죠. 단기간에 급등하면 사실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도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결국은 주가가 막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쫓아 가진 마십시오. 이게 여유 있게 대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보다도 차, 금융, 뭐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종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다고 막 달려들면 안 됩니다. 예,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가 분석할 때 매수 타점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말하는 매수 타점은 이제 과거 주가 파동 기반한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이렇게 고점 형성하고 저점 형성하고 다시 상승하고 저점 형성하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결국 고점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저점도 상승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한다는 게 확인되는 시점은 여기 주가가 상승하다가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상승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제 매수 타점으로 정해지는 거고, 또 이제 상승하다가 또 조정 주고 다시 상승할 때 또 직전 고점 돌파할 때가 이제 또 매수 타점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타점이랑 또 매수 신호랑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매수 신호는 저점을 탈출하면서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초의 매수 신호는 뭐 5일선 회복 정도로 보면 돼요. 저점을 저점을 치고 이제 올라갈 때 매수 신호 5일선. 저점을 치고 올라갈 때 5일선. 이게 이제 매수 신호고, 예, 정확히 매수 신호는 이게 상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승한다는 뜻은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는 뭐냐면 이게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고 고점 치고 이제 5일선 고점 치고 내려갈 때 5일선 이탈하면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도했는데 올라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매도 신호라는 건 그런 겁니다. 고점 치고 5일선 이탈했을 때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매도해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수 타점이고 또 중요한 거는 매수 타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도 타점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은 이 고점에서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손절을 해야 될 때가 뭐냐면 매수 당일날 주가가 하락하면 즉시 손절해야 되고 매수 3거래일 지체해서 안 올라가면 또 손절해야 되고 돌파 거래 후에 거래가 급감해 버리면 안 올라간 뜻이니까 직선절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럼 매수 타점은 그렇게 정의되는데 손절선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손절선은 이 어떤 선을 이탈하면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 한번 상승하고 조정 주고 그렇잖아요. 다시 상승하고 조정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샀어요. 돌파해서 샀는데 조정을 주는데 이게 주가가 더 하락해서 이 전고점을 이탈해버리면 이게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손절을 치는 겁니다. 손절선. 근데 여기까지 버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더 하락해서 전저점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손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선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제가 말하는 손절선은 기술적으로 이 주가가 더 이상 상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점을 손절선으로 저는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고점 치고 저점 친 다음에 다시 상승한 다음에 이게 하락하는데 직전 고점을 이탈해버리면 나 이제 하락할래 라는 뜻을 표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손절선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전저점을 이탈할 때 또 손절선으로 제시하는 거고. 이렇게 저는 이 손절선이라는 거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손절선이 그 투자자의 손실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손절선은 느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매 가격은 각 투자자가 매수와 동시에 자기의 손절매 가격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매수 타점과 제가 제시하는 매수 타점과 손절선이 주가의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을 얘기하는 어떤 기술적인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